반갑습니다. 허니잼입니다. 올 상반기 AI 대전환의 가장 큰 수혜를 잇고 있는 분야가 바로 메모리입니다. 현재 메모리 시장은 빅3의 과점형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덕분에 한국의 GDP가 유의미하게 상승하고 있으며 마이크론 역시 연일 주가 폭등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사이클로 유명한 메모리 산업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메모리 산업의 리스크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1994년부터 2024년까지 D램 시장의 시장 성장률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차트가 보여주는 패턴은 매우 명확합니다. 한번 크게 성장하고 난 다음에 성장세가 주춤하고 역성장하는 해도 여러 번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사이클에서 다시 한 번 더 크게 성장하고 똑같은 패턴이 목격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같은 사이클을 설명하는 가장 쉬운 이야기가 대지 사이클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대지 가격이 올라가니 추가 사육이 진행이 되고, 추가로 사육한 대지가 커서 시장에 팔 때쯤 되니까 과잉 공급으로 가격이 폭락한다 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설명이죠.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메모리 슈퍼 사이클과 관련해서는 더 생각할 거리가 있습니다. 먼저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에 진행되었던 슈퍼사이클을 보게 되면, 이때는 컴퓨터가 처음으로 대중들에게 보급이 되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컴퓨터 보급과 함께 D램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며 메모리 산업 역시 크게 성장하지만, PC 시장이 포화된 이후에는 메모리 시장 역시 크게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사이클은 2010년대 스마트폰 덕분에 발생합니다. 역시 처음 스마트폰이 대중에게 보급되고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크게 올라가며 메모리 시장은 다시 화랑을 보여줍니다. 또한 동시에 개인 고객들의 스마트폰 수요뿐만 아니라 기업의 초기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가 구축되며 추가 메모리 수요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시장이 포화되고 난 다음에는 메모리 산업 역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에서 2023년까지는 팬데믹 덕분에 일시적으로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수요가 증가하며 일시적 호황을 누렸지만 역시 크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지금까지 AI와 관련해서 메모리 시장이 슈퍼 사이클을 맞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내용만 보면 현재 메모리 산업이 맞이하고 있는 슈퍼 사이클 역시 그 끝은 폭락으로 이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사이클을 설명했던 대지 사이클은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고정 수요를 가정한다는 것입니다. 대지 사이클에 따르면 시장의 폭락을 가져오는 주요 요인이 공급 성장입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수요가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답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AI 대전환에 따른 메모리 슈퍼 사이클 같은 경우 시장 침투율과 수요의 성격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사이클의 특징을 보게 되면 초기 고성장 단계에서는 시장이 전혀 포화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PC가 처음으로 대중에게 보급되기 시작했을 때 아직까지 집에 한 대의 컴퓨터가 없는 가정이 많았죠. 그리고 바로 이 단계에서 처음으로 PC가 보급되고 스마트폰이 보급될 때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장이 포화되고 난 다음에는 교체 수요에 의존하게 되며 이전과 같은 폭발적인 수요가 아니라 고정 수요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AI 대전환에서 메모리의 성격은 과거와 같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D램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4년 이후부터 꾸준하게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를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메모리 사이클에서 봤던 것처럼 1인 1PC, 1인 1 스마트폰 혹은 1인 1 에이전트가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이고, 이후에는 PC나 스마트폰처럼 성장이 멈추는 단계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사이클과는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인 단위로 봤을 때 보통 한 사람당 컴퓨터 한 대, 휴대폰 하나에서 끝이 났고, 기업 단위에서도 한정적인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지만 AI에 사용되는 메모리 같은 경우 1인 1 에이전트로 끝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또 AI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 뛰어난 엔지니어들은 한 명이 100개 이상의 에이전트를 유의미한 작업을 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사람이 하나의 기기를 사용하면 시장이 포화되었던
과거 성격과 다르게 AI 같은 경우 한 명의 사람의 수요가 한없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이고, 기업 단위로 본다면 사실상 무한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과거 한 명이 2대 이상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장이 열리길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지만, AI 시대에서는 한 명이 2개 이상의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으며 3개, 4개, 10개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지금 또 100개 이상의 에이전트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목격되었던 메모리 산업의 사이클과는 다르게 수요 성장이 훨씬 더 지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트레이닝과 추론칩 모두 사용하는 메모리 크기가 점점 더 커지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엔비디아에서 지금까지 발표했던 트레이닝에 사용되는 하드웨어입니다. 신규 모델이 나올 때마다 여기에 사용되는 메모리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재미난 점은 메모리의 성능 자체는 지속적으로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메모리 용량은 계속해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제번스의 역설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원 이용 효율성이 높아지면 오히려 그 자원의 전체 소비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경제학 이론입니다. AI 역시 점점 더 지능이 높아지게 된다면 이 높아진 지능을 활용하려는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더 높은 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메모리를 사용하는 AI 트레이닝 칩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는 가능성 분명 열려 있습니다. 이처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메모리 시장은 여전히 3사의 과점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중국 기업들이 메모리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첨단 HBM 기술력 격차가 크게 나서 아직까지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테라팹 역시 미래의 메모리를 만들 것이다 라고 밝혔지만, 낙관적으로 전망하더라도 최소한 1, 2년의 시간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메모리 수요를 메모리 3사가 모두 다 챙겨갈 수 있는 구조가 지금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메모리 수요는 하이퍼스케일러의 카펙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게 되면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단 3개 회사의 카펙스가 2026년 1분기 1,100억 달러를 돌파해 버립니다. 과거 카펙스와 비교하면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AI 대전환기 초기만 하더라도 이런 하이퍼스케일러의 카펙스는 엔비디아가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런 천문학적으로 커나가는 시장에서 엔비디아도 역시 커나가고 있지만 메모리 3사가 상당 부분을 가져가게 된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브로드컴, AMD의 2026년 1분기 순이익을 바탕으로 연간 순이익 추정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역시 미친 듯이 순이익이 올라가고 있지만, 앞서 살펴봤던 카펙스를 이제는 메모리 기업까지 크게 한입 먹으면서 마이크론의 순이익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최근 역대 최고 실적에도 엔비디아가 주춤하는 이유이자 메모리가 날아가는 이유입니다. 100에서 140이 되는 것과 10에서 50이 되는 것 모두 다 40씩 증가하였다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성장률에서는 아주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산업 역시 분명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메모리 3사가 폭주하고 있는 이유 자체가 미래에도 미친 듯한 카펙스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가정이 전제로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메모리 산업의 사이클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모르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메모리 산업에서 지속적으로 사이클이 목격되었기 때문에 이번 AI 대전환 같은 경우 수요 성장세가 분명 과거 사이클과는 차이점이 있지만, 만에 하나 앞으로 하이퍼스케일러에서 카펙스 가이던스를 낮추게 된다면 이번 메모리 사이클 역시 피크를 찍었을 가능성을 시장은 분명 고려하게 됩니다. 현재 2026년 1분기는 벌써 하이퍼스케일러의 AI 카펙스 검증이 끝난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2분기 AI 카펙스와 관련해서 가이던스가 조금이라도 낮아지게 된다면 과거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학습된 공포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주 단기간 내에 큰 하락 역시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말 성장이 둔화가 되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현재 메모리 산업이 워낙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사이클 피크와 관련된 조금의 루머나 조금의 힌트만 나온다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과다라고 평가할 만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전까지 메모리와 관련된 수요, 재고 일수, 현물 시장 가격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높은 변동성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것이며 2분기에 진행되는 하이퍼스케일러의 카펙스 가이던스가 큰 분수령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해준 시청자분들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